얘들아 23번으로 가서 이거 제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펴주시면 되고요. 제가 살짝만 더 확대할게요. 이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 얘가 단어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왔을 거고 중요한 단어들이 조금 많아서 거의 조용하죠. 자 이제 이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얘들아 다른 문화들은 가질지도 몰라요. 자 뭘 가질 수 있냐면 그들 자신의 정확한 요 precise라고 하는 말이 이게 정확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 자신의 정확한 정의를 가질지 모릅니다. 자 근데 얘들아 뭐와 관련된 정의를 갖게 되냐면 honor라고 하는 말. 얘들아 honor의 뜻이 뭐였냐면 명예 혹은 영예라고 하는 말이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얘들아 나라마다 자신들만의 명예라고 하는 이런 정의를 갖게 된대. 자 하지만 자 there are few human societies. 인간의 사회는 거의 없습니다. 자, few라고 하는 말이 얘들아 약간이 아닙니다. 이게 부정어라서 사실 거의 없는 예요, 여러분. 자, 근데 얘들아 어떤 사회가 거의 없냐면 인간 사회가 거의 없는데 어떤 인간 사회가 거의 없냐면 즉 그 개념, 이 명예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존재를 전혀 안 한다 라고 하는 인간 사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얘들아 모든 인간 사회들마다 뭐가 존재해? 이 언어라고 하는 영예 혹은 명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 존재를 한다. 자 그래서 몇몇의 사회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는 걸 주장했냐면 our sense of honor 즉 우리의 바로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한 거다. sense라고 하는 말은 얘들아 감각인데 그럼 sense of honor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명예감, 뭐 영예감 이렇게 감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가 느끼는 이 명예감이라고 하는 것은 즉 발달을 한 거야. 진화를 한 거야. 자 뭐 하기 위해서 진화를 했냐면 즉 장려하기 위해서 권장하기 위해서래. 자 뭐를 권장하려고 명예라는 걸 만들었을까? 조화로운 행동을 권장하려고. 그래서 harmonious의 뜻이 여러분 이게 조화로운이죠.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얘들아 동네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요거의 삶을 권장하기 위해서 뭘 발달시킨 거야? 명예감이라고 하는 이 말을 발달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명예로운 이 조화로운 행동인데 또 어떤 행동이냐면 요런 행동이래. 얘들아 요 단어를 이제 알아야지. 이 코헤전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마 거의 처음 봤을 거야. 제국아 이 뜻이 뭐야? 여러분 너무 당당한데? 여러분 이 단어 아마 거의 몰랐을 거예요. 이게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혹은 화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결합을 뭐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조화로운 이런 행동들 이것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뭐를 장려하는 거냐? 사회 그룹의 생존을 장려하는 바로 이런 조화로운 행동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발달한 게 명예다 명예 혹은 영예다 영예. 자 그럼 얘들아 명예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려고 만든 거고 두 번째는 사회 그룹에서 결합을 하고 생존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개념이다. 자 그래서 나한테는 하지만 근데 얘들아 여기까지가 딱 그냥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명예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고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한테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명예라고 하는 말을 새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럼 얘들아 중요한 건 지금 앞에가 아니라 어디야? 뒤입니다. 뒤. 자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하지만 there is more 좀 더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좀 더 자기 중심적인 설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자 as to가 여러분 이게 한 단어예요. as to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about이랑 똑같아. 뭐뭐에 관한. 자 그럼 얘들아 뭐에 관해서 좀 더 자기 중심적인 설명이 있냐면 왜 명예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는가. 자 왜 이 명예가 존재하는 거에 관해서 자기만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하지만 나한테는 있습니다. 자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명예가 아니라 자 그럼 자기가 생각하기에 명예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as mortal beings 여러분 이 mortal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들어봤어요 얘들아? immotal을 들어봤을 수 있어요. immortal이란 말이 IM을 붙인 건데 그게 여러분 불멸이 죽지 않느냐. 그럼 얘들아 mortal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입니다. 그래서 이게 죽을 운명의 혹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들아 인간은 결국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잖아. 그쵸? 자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은 지속적으로 confronted를 합니다. 즉 직면하게 됩니다. 자 뭐를 직면하게 되냐? 사실을 직면하게 되는데 자 뭐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직면을 하냐면 즉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끝이 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끊임없이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갖게 돼요. 자 뭘 갖게 되냐면 제한적인 양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뭐 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야. 자 뭘 만들어낼 건데? 방식을 만드는 시간이 제한적이래.
자, 그럼 얘들아 우리는 어떤 방식을 만들어야 되냐면 즉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이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들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래. 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after we are gone 우리가 만약에 사라지고 나서 죽었어. 자, 그러면 어떠한 재산과 그리고 얘들아 물질이 이 material의 의미가 여러분 물질의 혹은 명사면 그냥 물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object가 이제 사물이죠. 자, 그럼 얘들아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이런 재산이나 아니면 물질적 사물 자 이것들 중에서 that we have accumulated 즉 우리가 축적을 해놨었던 이런 물질 이 accumulate의 뜻이 여러분 축적하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축적했었던 이런 사물이나 물질 같은 것들이 결국 얘들아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 쓸모가 없어지게 되죠. 우리한테는. 자, 그럼 우리한테 남는 건 뭔데? 그게 바로 honor, 명예라고 하는 게 남는 거지. 자, 지금 우리한테 물질은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we will be remembered. 우리는 기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는 뭐에 의해서 기억이 되는 걸까? 즉 those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래? 영원히 자, primarily 주로 for our action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기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었던 것들 이걸로 우리가 기억이 되는 거래. 우리가 죽고 나면. 자,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의 행동이 남는 거네. 그게 바로 뭐야? 명예인 거고. 자, 그러므로 자 만약에 우리가 뭐를 한다면 수행한다면 컨덕트의 의미가 얘들아 그래서 수행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어떤 실험을 수행하다, 어떤 뭐 행위를 수행하다 이런 거 다 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수행해 즉 우리가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 좀 명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뭐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 그러한 기억의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들이 아마도 뭐 할 거다. 내가 잘 살았어. 명예롭게 살았어. 그러면 우리의 기억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이 뭐 한 거야?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 글의 주제는 결국 뭐예요? 나한테 생각하는 명예란 뭐냐? 그거를 설명했던 글이네. 맞아요? 자, 그럼 제목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글에 그러면 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얘들아 개인적인 해석. 즉 명예라고 하는 것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자기 의견을 얘기했잖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명예라고 하는 건 이건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명예라고 하는 걸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1번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2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로 가볼게요. 여러분 다음 글의 제목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주제문이 조금 명확하게 있어요. 어떤 것들이 좀 주제문이 될 수 있냐면 이런 것들. 그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기가 알아서 요약 결론까지 다 싹 내려줬었던 그런 글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얘들아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이런 얘기를 한대. Is it like the original book? 그게 제국아 너 밴드 갈래? 그만 만지시오. 자, 그래서 그만 만져. 자, 그래서 여러분 원래 책과 비슷합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대. 영화를 볼 때. 자, 그러면 대답이 주로 또 뭐라고 하냐면 not really 별로 안 비슷해. 책이랑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한대요. 자, 그래서 기껏해야 자, 필름 버전 즉 영화 버전은 사로잡을 수 있어. 포착할 수 있는데 오직 작은 부분만 작은 비율만을 포착하는 겁니다. 누구의? 소설책의 깊이에 아주 작은 부분만 포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소설 원작인 영화를 지금 예로 든 거네. 소설 원작인 영화를 보면 우리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는데 야 그거 영화랑 소설이랑 똑같아? 이런 걸 물어본대. 근데 대부분 대답이 아니 별로 안 똑같아. 이런 대답이 나온대요. 자, 그러니까 왜냐면 영화 버전은 결국 얘들아 이 소설에 있었던 많은 부분을 다 담을 수는 없고 거기에 작은 비율만을 포착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의심이 됩니다. doubtful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이게 의심스러운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얘들아 뭐가 의심이 되냐면 인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워. 자, 뭐인지 아닌지냐 그것이 포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much of what lies. 얘들아 lie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놓여있다 자동사예요. 거짓말하다 아니고요. 놓여있다의 자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beneath라고 하는 말은 아래의잖아요. 그럼 얘들아 표면에 아래에 놓여있는 것의 많은 부분을 포착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그래서 나는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얘들아 영화에서 이 소설의 많은 표면 아래에 놓여 있었던 것들의 많은 부분을 포착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게 나는 의심스러워. 포착 못할 것 같거든 다. 자, 그러므로
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만 합니다. 얘들아, 이제 주제문 나왔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대?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대. 자, 그럼 얘들아, 뭐라고 하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that some parts of the novel, 즉 소설의 일부분의 부분은 inaccessible 하다라는 걸 받아들이래. 자, inaccessible의 뜻이 얘들아 뭐야? 접근할 수 없는입니다. 쉽게 말하면 접근 불가한의 의미예요. 자, 즉 영화에서는 이 소설의 어떤 일부분의 부분들은 접근 불가해. 즉 포함시킬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글은 지금 뭐에 대한 설명하는 글이었습니까? 우리가 원작과 소설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 원작이 소설이지. 거꾸로 얘기했네. 그럼 얘들아, 원작과 영화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었네요. 그럼 여러분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치 얘들아, 정답 몇 번? 5번. 왜 영화는 원래 원작의 책과 다를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25번 도표로 가세요. 도표가 좀 쉬웠어요 이거 얘들아. 도표가 몇 번? 4번. 4번. 얘들아 4번 볼게. 자, 프랑스가 third highest percentage면 얘들아 몇 등이야? 3등. 세 번째로 높은 퍼센테이지의 온라인 고객 수를 2014년에 갖고 있었대. 즉 2014년에 프랑스가 3등이었대. 하지만 자, 그 3등이었던 게 2등으로 올라갔대요. 2017년에. 근데 여러분 프랑스를 보세요. 자, 여기가 프랑스거든요. 자, 여기 첫 번째 막대기가 2014년, 두 번째 막대기가 2017년이에요. 근데 얘들아 2014년에 내가 79, 75, 60이니까 3등이 맞아. 근데 여러분 지금 2017년에도 82, 79, 64 이게 똑같이 3등이야. 계속 3등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아까 2등으로 올라갔다 이거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자, 26번 할게요. 자, 26번에는 여러분 몇 번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2번입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 얘들아 교육을 어디서 받았어? 집에서. 그러니까 얘들아 집에서 받았기 때문에 홈스쿨링 받았었던 사람이라 교육기관에서 받았던 사람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가볼게요. 자, 27번으로 가서요.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었던 거 얘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얘들아 선착장으로 오는 게 아니야. 이거에다가 잘 봐. 여기에 속았구나. 얘들아 이거 봐봐. 자,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하고 싶으면 기억하세요. 뭐를 반드시 어디로 와야 돼? 웨스트 코스트 투어 오피스. 얘들아 사무실로 와야 돼. 사무실에 모여서 다 같이 선착장으로 출발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선착장에서 바로 모이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모여야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 틀렸었던 질문은 몇 번입니까? 2번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가야 돼요. 선착장이 아니라. 세 번 질문을 투어는 하루에 3번 제공된다? 네. 9시, 12시, 3시. 아,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3시까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9시랑 한 번, 12시에 한 번, 3시에 한 번. 그래서 여러분 이거 3번. 자, 이해됐어요? 얘들아 만약에 9시부터 12시까지면 from 9 to 12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요거 일치하는 거 찾아봐라 라고 했었고요. 여러분 요 문장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 우리가 애완동물 되게 좋아해. 하지만 걔네들은 허락이 안 돼. 애완동물 안 돼. 어디에? 아파트먼트에 하지만 안 돼. 미안해. 좋아는 하는데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은 아파트에는 애완동물 출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일치하는 걸 찾으라고 해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보세요. 자, 29번으로 가서 여러분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으로 가보면요 여러분. 자, found가 지금 맞는지 틀린지 보라고 한번 했었는데 자, 그럼 주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 동사처럼 보이니까. 자, 그러면 가장 오래된 화석이네. 자, 누구의 화석인데? 바로 곤충의 조상들의 화석. 이게 주어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데이트 100 여기가 동사예요. 거슬러 올라간다. 그럼 얘들아 found는 뭐냐? PP. PP는 뭔데? 우리가 맨날 얘들아 외우던 그 PP는 형용사의 역할이라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들아 발견된 조상들의 화석연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동사는 데이트 100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화석연료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 주어 동사고 얘 PP니까 맞죠? 그럼 1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얘들아 이렇게 현재 완료라고 하는 형태가 쓰여져 있어요. have PP. have PP 언제 쓰는 거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를 쭉 다 나타내겠다. 즉 어떤 특정한 시제가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를 다 얘기할 때 쓰는 게 현재 완료였고요. since가 있으면 무조건 현재 완료 쓸 수 있죠. 그때 이후로부터 쭉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현재 완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형성아 3번 맞아서 틀렸어. 틀렸어요. because면요 여러분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치?
얘들아 얘는 사실이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팩트부터는 얘들아 이 that을 꾸며주는 애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 팩트를 한번 꾸며주는 명사 동격의 that이요. 동격의 that. 그럼 얘들아 that부터 predators까지가 팩트를 꾸며주면 얘는 누구밖에 없어? 명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들아 because가 아니라 누굴 써야 돼? because of 써야 돼요. 네. 3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of 혹은 뭐 due to 이런 걸로 다 전치사로 고쳐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으로 가서 단어 맞춰볼게요. 자, 여러분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해석을 안 해볼 수가 없다. 다 해석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자, 오늘날에 얘들아 몇몇의 옷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네? 저 부른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옷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modified를 한대. modify의 뜻이 얘들아 뭐냐면 변형하다. 변형하다. 자, 그럼 얘들아 이 옷 제조업체들이 뭘 변형했냐면 그 사람들의 사이즈의 기준치를 변형했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to such a degree 어느 정도까지 했냐? 자, 요 degree가 정도인데 자, 그러한 정도까지 기준을 바꿔버렸대. 어느 정도냐면 자, women 여성들 중에 who would once have 한때는 뭐를 입었던 여성이래? 사이즈 12 드레스를 입었던 여성이 이제는 몇이 맞냐면 8 사이즈가 맞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살을 뺀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야? 원래는 12 사이즈였던 게 똑같은 부분이 이제 사이즈 8이랑 똑같아진 거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이즈 8이 지금 커진 거지.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사이즈의 기준치가 바뀌었대요. 자, 그래서 이것이 불려집니다. 자, 뭐라고 불려지냐면 vanity의 뜻이 얘들아 원래 텅 빈, 허영심 이런 말이야. 이걸 그래서 얘들아 뭐라고 부르냐면 허영심의 사이즈라고 부른대. 자, 혹은 사이즈 팽창이라고 부른대. 왜냐면 결국 8 사이즈가 팽창한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which is 이것은 그럼 왜 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관행입니다. 관행. 자, 뭐의 관행이냐면 지금 making a specific size 어떤 특정한 사이즈를 자, 옷의 사이즈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거야?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관행이에요. 지금 옷의 사이즈를 얘들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쵸? 그럼 얘들아 결국 이런 거지. 12 사이즈 입던 사람이 이제 8이 맞아. 그러면 사실 사이즈가 8이 커진 건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기분이 좋을 수 있잖아. 내가 살이 좀 빠지는 건가? 이런 식의 여러분 인식이 들 수 있으니까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즉 옷을 더 팔기 위해서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믿는데요. 자, 뭐라고 믿냐? 바로 그 요거 허영심의 사이즈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다? From the fact 사실에서부터 온 거다라고 믿고 있대. 자, 그럼 얘들아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이 허영심의 사이즈라고 하는 말이 결국 관행에서부터 온 건데 자, 뭐가 되어졌었던 관행이냐면 디자인이 되어졌다. 이 관행이 뭐 하기 위해서 결국 누구의 욕구?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관행이 디자인된 거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이 단어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뭐 하게끔 느끼려고 하는 거야? 아까 쌤이 말했던 거네. 더 날씬하게 느끼게끔. 자기가 원래 12를 입었는데 8이 맞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날씬해진 느낌이 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느끼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려고 이런 관행이 디자인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만족시키다의 2번 satisfy까지는 완전 맞죠? 자, 세 번째 fal이래요. 자, fall은 여러분 하락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거에 있어서 되게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갑자기 나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래서 원래 사이즈가 이제 점점 더 사실 사이즈로 보면 8이 커진 거죠? 자, 근데 예측하지 않았었던 이것의 결과 이러한 유행의 결과가 있어. 예측하지 않았었던 결과가 바로 뭐였었냐면 갑자기 누가 만들어졌냐? 이제 얘들아 0 사이즈라고 하는 게 제일 작은 사이즈였어. 근데 얘들아 8이 결국 커졌으니까 7도 커지고 6도 커졌고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원래 0을 입던 사람이 0을 입어도 이제 뭐 한 거야? 큰 거잖아. 원래 0을 입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0이 사이즈가 커진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만들어지냐 얘들아 마이너스 제로 사이즈가 만들어졌대. 예측하지 않았었던 결과가 이거래요. 자, 그러니까 얘들아 결국 더 작은 사이즈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due to the fall of 즉 패션 시장의 하락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패션 시장이 하락했으면 이런 사이즈 교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팔면 돼. 근데 얘들아 이 패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더 만족시키려고 사이즈의 기준을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3번이 틀렸지. fall이 아니라 패션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rise라고 써야지. 그래서 여러분 3번이에요. 내가 아까 3번 찍으라고 했잖아. 그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번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으로 가서 여러분 요거 빈칸 추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으로 가볼게요. 자, moral relative와 요 글이 여러분 할 때마다 굉장히 헷갈려하는 글 중에 하나였어요. 답을 좀 물어볼까요? 자, 31번 이거는 정하나
제국이 31번에 몇 번 골랐니? 왜? 4번이요. 4번! 어제도 4번이 많았어. 형서가 몇 번 했어? 4번이요. 4번? 아니 4번이 답이라고 말 안 했는데? 많았다고만 얘기했지? 몇 번이 아니 소신대로 해. 틀려도 돼. 선생님이 고르신 거예요. 이거 제가 고른 거예요? 네. 아까 내가 찍으라고 한 거? 네. 아 죄송해요. 이 문제인 줄 몰랐네. 틀렸는데. 1번이요. 1번? 아 1번 어제 그런 사람도 있었다. 제국아 너 몇 번 했어? 5원인가? 아니 찍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이거 하고 이게 내용이 좀 생각보다 약간 어려워. 자, 렐라티비즘의 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얘들아 렐라티비즘 뜻이 뭐예요? 상대주의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모랄은 또 뭐야? 도덕이에요. 그럼 얘들아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관점인데 자, 뭐라고 보는 관점이냐면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거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상대적인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묶을게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보는 거냐면 different people, 즉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다. 다른 문화의 기준을 갖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바로 도덕적 상대주의다. 이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도덕 이런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행동과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행동 뭐 할 수 있어? 다를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게 도덕적 상대주의래. 자, 그래서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can be divided,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뭐로 나누어질 수 있냐면 윤리적인 바로 여러분 요 subjectivism이라고 하는 게 주관주의예요. 즉 윤리 주관주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또 두 가지로 나눠지네. 이건 아까랑 똑같아요. 상대주의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윤리 주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개인이 생각했을 때 윤리대로 보는 게 윤리 주관주의야. 개인마다 생각하는 윤리가 얘들아 다를 수 있잖아. 얘들아 물어볼게. 형성아, 내가 가래가 막 끓고 있어. 그때 내가 길에 가고 있어. 길에다 침 뱉어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아니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정답 없어요, 형성아. 그냥 너가 생각할 때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없어. 도덕적으로 지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왜 빨리 대답을 못하는 거야? 정환이는? 하수구에 있어요. 아, 하수구에 참았다가 계속 하수구에다 뱉어요? 네. 그래요? 재국이는? 저 그냥 뱉어도 되는 거 같아. 아, 뱉어. 그래서 지원이는? 그래서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마다 다 지금 봐봐 형석이 약간 꺼렸잖아. 이거 내가 혹시 말 잘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꺼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개인마다 생각하는 윤리가 뭐하다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는 게 바로 윤리 주관주의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문화 상대주의는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행동이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얘들아 윤리 주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수용합니다. 자, 뭐를 수용하냐? 즉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들마다 상대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윤리 주관주의예요. 개인들마다 생각하는 도덕적 다를 수 있어. 자, 반면에 자,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합니다. 자, 뭐라고 하는 걸 말하냐면 morality, 즉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건데 문화마다 다른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문화 상대주의다 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유튜브 컨텐츠 중에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볼 것 같은 컨텐츠긴 한데 하여튼 근데 뭐였냐면 그 사람이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었어. 근데 일본에서 한국에서 자라났는데 일본에 이제 후반을 갔대요. 그럼 혼혈이래. 자기가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혼혈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뭐였냐면 일본에는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막 펴도 된대. 같이 펴도 된대. 근데 약간 한국은 얘들아 부모님 앞에서 담배 필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 그 엄청난 약간 그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문화마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친구 엄마 앞에서 한번 담배를 폈었대. 그래서 갑자기 친구가 자기 뒤통수를 막 세게 때리더래. 너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일본은 문화가 그냥 같이 펴도 되는 문화여가지고 자기는 그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마다 다른 거니까 누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게 여러분 문화 상대주의. 자, 그럼 여기서 자, 둘 다 포지션스, 즉 이 두 가지 입장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방금 이 윤리 주관주의도 그렇고 문화 상대주의도 그렇고 똑같이 둘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 즉 도덕적인 절대값은 없다. 도덕적인 절대값은 없는 겁니다. 자, 뭐 하고 있는 절대적인 게 없냐면 that hold for all people, 즉 모든 사람들한테 수용되는
도덕적 절대값은 없다. 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대에 다 수용될 수 있는 도덕적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이 사람의 주장, 이게 바로 이 두 가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래요. 야, 그치 얘들아? 여기서만 지금 봐도 그럼 어떤 게 맞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도덕적 절대값은 없는 거네. 자, 그러면 자, 이런 문화상대주의라고 하는 관점 아래에서는 얘들아 given act가 주어진 행동이에요. 그럼 얘들아 no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행동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일반적으로 좋다, 나쁘다 라고 주어진 행동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문화마다 다른 거고 상황마다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자, 이거와 비슷하게 nobody, 어떠한 사람도 objectively right, 객관적으로 올바른 게 없고요. 객관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according to, 자, 그럼 얘들아 이런 문화상대주의에 따르면,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에 따르면 자, 오직 선함과 악함은 있는 건데 어떤 거 안에서만 있는 거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들아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에서 봐보면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맥락인데 어떤 맥락에서 이 사람은 선하다, 어떤 맥락에서 이 사람은 나쁘다가 판명되는 겁니까? 그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조건 나쁘다 좋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일단 아닙니다. 1번이에요? 자, specified 할게요. specified는 얘들아 이게 구체적. 얘들아 구체적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결국 정해져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안에서만 이 사람은 좋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나쁘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화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일단 역사적 맥락은 무조건 알죠? 자, theoretical, 이게 이론적이네요. 자, 이건 이론적인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 이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요. 이론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 meaningful은 여러분 의미 있는 맥락, 뭐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선하다, 나쁘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게 선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똑같은 상황일 때 이게 나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상대주의였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이었습니다. 느낌이 자, 2번이었어요. 네? 느낌이 2번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 아깝네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얘들아, 뭘 보여줬냐면 이런 걸 보여줄 때 어린아이들 중에 2살에서 4살. 자, 이 2살에서 4살짜리 아이들이 자, show no preference, 즉 어떠한 선호도를 보여주지 않더라. 자, 뭐에 대한 선호도가 없었냐면 아침 식사 시리얼. 이 시리얼 관련해서 나 좋다 싫다 이런 게 없더래. 2살에서 4살짜리 아이들은.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that have been. 자, 그리고 얘들아 이 시리얼이 어떤 시리얼이었냐면 달콤한 애도 있고 아니면 설탕이 있어서 혹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서 달콤했었던 이런 시리얼. 이거에 대해서 좋다 싫다가 없더래요. 아이들이 2살에서 4살은. 하지만 언제로 거슬러?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설문조사 또다시 했어. 근데 바로 한 게 아니야. 몇 년 뒤에 똑같은 애들한테 해본 거야. 자, 그랬을 때 거의 모든 아이들이 갑자기 아까까지만 해도 선호도가 없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얘들아 뭐를 하더래? 더 좋아하더래. prefer가 얘들아 더 선호하다, 좋아하다. 자, 얘네들이 다 뭘 더 좋아하게 됐을까 얘들아? 달콤한 시리얼을 더 좋아하게 되더라. 그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달콤한 거 달콤하지 않은 거 별로 상관없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몇 년 뒤에 조사를 해봤더니 다 달콤한 것만 선호를 하더래. 자, 그래서 두 번째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여주다죠 여러분? 드러내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연구는 또 보여준 게 뭐였냐면 아이들 중에 이번엔 4살에서 6살. 자, 4살에서 6살 사이의 아이들 중에 또 어떤 애들이냐면 who are not exposed, 노출이 안 된 애들. 요 exposed의 뜻이 여러분 노출된이거든요. 노출이 안 된 아이들. 뭐에? 광고에. 즉 달콤한 시리얼의 광고에 노출이 안 됐었던 아이들은 4살에서 6살이어도 이런 애들은 여전히 좋아했습니다. 뭐를 좋아했어? 달콤하지 않은 시리얼을 좋아하더라. 자, upon turning 6 or 8 years old. 뭐 하자마자? 즉 6살에서 8살이 되자마자 시험을 했을 때 이런 애들은 즉 광고에 노출이 안 됐었던 애들은 여전히 달콤하지 않은 시리얼도 좋아하더라. 그럼 얘들아 결국 달콤한 걸 좋아했었던 애와 여전히 달콤한 걸 안 좋아했던 애들의 결국 차이는 뭐가 되는 거야? 광고네, 광고. 광고를 봤었던 애들은 무조건 달콤한 시리얼만 좋아하게 되어 있고 광고에 노출이 안 된 애들은 보니까 달콤하지 않은 걸 아직도 좋아하긴 하더라. 그럼 얘들아 이 음식의 선호도는 결국 누가 결정한 거야? 광고입니다. 광고에 노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맞죠? 자,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바꿔 쓴 걸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얘들아 광고라고 얘가 대놓고 안 써놨어요. 말을 돌려서 써놨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럼 얘들아 이 음식의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특성이다.
얘들아, 광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타고난 특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1번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자, 이 음식의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영향을 준다. 성장에 영향을 주다. 얘들아, 성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음식의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획득되어지는데 rather than natural. 자, 얘들아, 오히려 뭐라기보다는 natural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뭐야? 자연적이라기보다는 이 음식의 선호도는 획득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얘들아 뭐야? 즉 광고를 통해서 음식의 선호도가 얻어진 거지.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번이에요. 이거 선물했는데 맞았어. 그래 잘했네. 아싸. 자, 그래서 여러분 3번이었고요. 오늘 숙제 낼게요. 잠깐 쉴 건데 여러분 숙제는요. 33번에서 끝까지 다 풀어서 오시면 됩니다. 아니 여러분 안 많아요. 할만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문법 할 건데 여러분 위에다가 이것만 좀 꺼내놔 주세요.